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제목, 정직한 내용, 나홀로 소송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 사례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1기라 쓰고 이 대서사시 1대기쯤 되는 기나긴 사건 진행을 거쳐서 결국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그 임대차 보증금을 받게 되는 실제 사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건 사례를 통해 사건 전체 진행 과정을 훑어보고 판결 결과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사건 진행 기간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그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에 주택 임차권 등기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4일이 소요됐고요. 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에서 등기 완료일까지는 8일이 소요됐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판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됐고요.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부터 낙찰, 배당까지는 3년 7개월이 소요됐고, 낙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청구 이후에 1심 판결까지는 약 1년 7개월이 소요된 아주 기나긴 싸움의 여정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임차인이 임차를 하고 나서 종료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 신청, 등기 명령을 받고 임차권 등기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판결을 또 받고, 그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또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인이 또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또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그런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그 부동산 유형 오피스텔이었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전세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전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가지고 이 전세 사기 형태의 사건이었고요. 임차인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보시면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임대보증금 7,500만원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까지 마친 상황이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이제 뒤늦게 한 거죠.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 주택 임차권 가지고는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도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청구 취지 부분이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취지만 나홀로 소송 채널에 오시면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검색하시면 서식과 작성법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7,50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판결을 받게 되고요. 7,500만 원하고 이에 대해서 날짜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문입니다. 이게 주문만, 중요 부분만 이제 캡처해서 갖다 올려놨습니다. 보시라고요. 그래 임차인이 이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임대인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요. 그 7,500만 원 청구금액의 표시 보면 이제 주문대로 판결 주문대로 기재해서 넣으면 되고, 그 집행권원 표시 보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그래서 이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서식하고 작성법도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이 나왔고 이제 강제경매 절차에 돌입이 됩니다. 이 결정문 중요한 부분만 캡처를 떠서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이 진행 경과를 보면은 임대인 소유의 2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1부동산은 여기서 이제 1부동산은 임차 목적물, 2부동산은 임대인 소유, 제3 임차인이 임차 중에 있고,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세 하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이 부동산의 시세가 5천만 원 상당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법원이 강제경매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제1부동산에 대해서 이 목적부동산, 그러니까 이 강제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주거했던 1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낙찰이 됩니다. 그 2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매수 통지를 하는데 그 최저 매각 가격 뭐 1,000 얼마고 부동산 부담금이 8,000 얼마고 이렇게 돼서 그 일주일 이내에 이제 이 부담금을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매수 신고를 하라는 취지였는데 이 부동산을 만약에 매수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 시세가 5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은 매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은 이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중에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려요. 예. 그래서 별직 이제 부동산 당원이 며칠자로 한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한다. 경매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렇게 하고 제1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부동산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제1부동산이죠. 제1부동산 여기 지금 잘못 썼네요. 5기고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이 낙찰인은 275만원에 전세보증금 7,500만원짜리 부동산을 275만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인에게 전세보증금 지급을 요구를 해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이제 강제경매 낙찰인에게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니까요. 이걸 말소를 해줄 테니 전세보증금을 지급해달라 하고 내용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인은 강제경매 낙찰인은 거부를 하죠.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낙찰인을 상대로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중에 이제 그 경매 배당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7천 얼마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이제 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이 주소 보정하고 그 다음에 임차 목적물 반환하였다는 점 청구 원인의 소명을 하라 이런 이제 보정 명령을 합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서 보시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지연 손해금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소 보정 송달 불능 2회 하게 되고 이제 사유는 폐문 부재로 해서 주소 보정을 2회나 했는데 이제 송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재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요. 그래서 공시 송달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소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낙찰인이 이제 소재기 신청을 하자 이제 응소를 하죠. 그래서 이 답변서에 이제 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한 거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제 이 임차인과 낙찰인의 주장 요지는 보면 원고는 경매 낙찰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하고 저가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낙찰인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요. 피고 낙찰인은 시세 5천만원짜리 부동산을 7,5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거 그거 이상하다.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지급하지도 않은 것 같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소를 이전해서 이사를 갔으니 이런 상황을 볼 때 가장 임차인이 의심이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낙찰인에 대한 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사건 판결은 결국 원고가
임차인이 승소를 하고 7,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번이 제1항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판결이 요 그 3번 항목의 위력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주요 요지를 보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 낙찰인을 말하는 거죠. 피고는 이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고요. 이사를 갔거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가능하고, 이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재차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원고는 대항할 수 있다.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인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가집행문을 받아서요. 그 보증금 임차 목적물 부동산으로는 보증금 확보가 불가능한 거죠. 5천만 원이니까요. 그 낙찰인 주소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낙찰인 소유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낙찰인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1심 판결 가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네, 7,300만 원에 그동안에 이제 이자가 많이 쌓였어요. 연 12%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8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돼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낙찰인은 원심 판결에 항소를 하고 항소장을 제출하고 부동산 강제경매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공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항소 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낙찰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대법원 나해 사건 검색표에 나온 부분입니다. 항소 기각임을 확인할 수 있죠. 예. 자, 이 사건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길고 긴 싸움이 되었고, 그런 만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회수하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한데 이 낙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심만 가지고 경매 입찰을 한 불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부동산을 낙찰을 받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홀로 소송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 채널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나홀로 소송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많은 정보 참고해서 반드시 원하시는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